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리학 연구사 97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지사상에서 일지를 통해 서양 철학의 이원론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그랬죠. 이 얘기는 서양 철학의 이원론적 한계를 어떻게 보자? 이론론적으로 이론론적으로 봐야 한다 이 얘기예요. 이러한 통합적 인식론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해겔의 철학 역시 분열된 의식의 통합을 어떻게 해요? 하나로 본다는 얘기는 이게 이론론적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지향하면 결국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정신으로 귀결됩니다. 자기 자신을 인식한다는 것은 우리가 도를 안다는 것은 결국은 나를 아는 거죠. 나를 아는 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깨달음. 그래서 인식하는 정신으로 귀결되고 이 둘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전체성과 자기실현, 그래서 전체성 또는 완전성, 이렇게 자기실현, 그것을 개체성 그랬잖아요. 따라서 완전성과 개체성, 전체성과 개체성이 이게 일치가 됐을 때 일치된 모습,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일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지.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 전체성과 자기 실현이라는 철학적 목적지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 하니까 언어가 틀리지 내용상은 일치한다. 이제 해겔의 절대정신이란 해겔 철학에서 절대정신은 인간의 의식과 역사 문화가 변증법적 과정 그랬어요. 정부는 변증법적 과정은 정반합이었죠. 정반합으로서의 변형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것을 우리는 모자에 보면 도생일 그 다음에 일생이 이생삼 그래서 이 삼이 만물을 만듭니다. 이렇게 이제 천지창조의 개념이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따라서 여기에서의 변증법적 과정이라는 건 노자에 있어서의 생선론이나 아니면은 불교에 있어서의 연기론이 있어요. 불교 연기론. 불교의 연기론에 보면은 이것은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조건이 있으면은 어떤 새로운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연기론인데 이 연기론의 바탕이 되었고 드러나는 게 성주괴공이라는 우리가 성주괴공이라는 이 중생사업이라고 불리는 이 성주괴공이 있습니다. 이 성주괴공은 결국은 뭐냐면은 낳고 이 나음이 이게 이루어진 거죠. 그러고 나서 얘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현재의 모습을 드러나는 거니까 주죠. 이렇게 주. 그리고 나서 얘가 허물어지죠. 허물어지니까 괴가 되고 이 허물어지고 나서는 전부 사라지잖아요. 사라짐이 드러나니 이것을 우리는 공이라 한다. 그래서 성주괴공이라는 형태로 있어서의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것을 중생이 겪어가는 작업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역시 얘하고 변증법적 과정이라는 표현하고 약간의 단계를 변형이 됐을 뿐이지 동일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현실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이건 나를 아는 거죠. 나를 알고 그러니까 도를 깨닫고 그 다음에 이를 실현하는 거니까 이건 뭐죠? 실현하는 그랬으니까 덕의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덕의 관계를 만드는 정신 이걸 뭐로 얘기하면 도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실현하는 정신은 나를 알고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이것을 우리는 도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이 세상에 바르게 잘 드러났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도덕적 또는 윤리적인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우리는 절대 정신이 잘 실현됐다 해결의 입장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렇지 않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다 하면 절대 정신이 아닌 절대 정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죠. 왜? 달하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에 있어서의 절대 정신의 발전 단계를 한번 볼까요? 해결의 정신의 발전 단계는 세 단계인데 이게 결국은 정반합이에요. 이게 정반합이라는 주관적 정신, 나죠. 객관적 정신, 이건 덕의 관계예요. 관계. 그러고 나서 이것을 우리가 나와 덕의 관계를 실현하는 것. 이게 절대 정신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바람직한 관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자, 그럼 설명을 한번 볼까요? 설명을 보면 주관적 정신, 개인의 의식과 사고 과정. 이것은 감각, 지각, 개념을 형성을 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나를 분석한 조각을 보면 일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주관화에서 선함, 지어, 지선에 이르는 단계. 객관적 정신, 사회적, 제도적 정신, 즉 관계라고 그랬죠, 관계. 따라서 법윤리, 국가라는 거는 관계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을 우리는 주관화가 아니라 일반화라고 얘기를 해서 이거는 의로움에서 경물치지의 모든 사물이 알매 지극함에 이르렀습니다 라는 그 단계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고 나서 절대 정신은 진리와 자유의 완전한 실현 이렇게 설명을 했죠. 이건 뭐는 진리와 자유의 완전한 실현이라는 건 우리는 깨달음을 얻으면은 덕을 실현하게 되고, 덕을 실현한다는 얘기는 뭐죠? 바람직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이 바람직한 관계를 우리가 구현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뭐예요? 예술, 종교, 철학을 통해 구현이 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절대 정신, 절대화인데 이거는 발음의 형태에 있어서 이게 발음이 드러남이고 이것을 일지 사상의 현 상태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절대정신의 구현 방식, 해결은 절대정신이 다음 세 가지 방식으로 표현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 보면 예술, 종교, 철학을 통해 구현된다고 그랬죠. 예술은 감각적이고 직관적인 방식으로 진리를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붉은 글씨를 읽는 것을 중심으로 이걸 쳐다보고 그 외의 것은 얘를 드러내는 하나의 표현이에요. 드러내는 표현. 그래서 진리를 표현하는 것이다. 예술은. 그래서 이것은 발음을 표현해서 예술을 통해서 이 발음을 표현한 게 예를 들면 심우도 불교에 있어서의 10개의 그림이 있죠. 10개의 그림. 아이가 동자승이 소를 타고 잃어버린 소를 찾아오는 그 과정. 이게 결국은 뭐였어요? 상구보리 하하 중생을 나타내는 거죠. 그 종교는 상징과 신앙을 통해 절대정신을 인식합니다 라고 해서 이거는 발음의 본원을 인식, 그래서 깨달음, 이거는 과정을 표현한 거고 이건 뭐예요? 체득의 개념이고 철학은 논리적이고 개념적인 방식으로 절대정신을 완전히 이해하니까 이거는 우리의 체득된 것을 우리가 논리로 표현을 해주는 것이다 하는데 이것이 결국은 뭐예요? 발음의 실천에서 이 발음의 실천이 현실에 드러나는 게 뭐로 드러난다? 중생구제로 드러난다. 중생구제를 다른 얘기로 하면 바람직한 관계를 실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바람직한 관계의 실현. 따라서 철학은
이 세 가지의 표현, 인식, 이해 중 가장 높은 단계로 절대 정신을 자기 인식의 형태로 완성합니다. 라고 해서 예술, 종교, 철학에서 이 철학이라는 이 부분이 이 세 가지, 예술, 종교, 철학, 이 세 가지의 표현, 인식, 이해로 나타나 있죠. 이것 중 가장 높은 단계가 철학인데 이것이 절대 정신을 자기 인식의 형태로 완성합니다. 라고 해서 나를 알고 나를 공동체에 드러내는 작업으로서 우리의 공동체와 합일이 되는 그러한 형태의 것으로 이루어집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것을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불교의 삼무고리 하와 중생, 이게 지금 이 표현이에요. 이 표현. 그래서 저는 해겔은 동양 사상을 공부를 했다. 주역, 그 다음에 노자, 그 다음 불교, 이러한 것들을 공부를 한 속에서 드러낸 게 해겔 철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사 속의 절대 정신을 한번 볼까요? 역사 속의 절대 정신이라는 것은 해겔은 역사를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닌 절대 정신이 자기 자신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었어요. 이거 보세요. 해겔은 역사를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니까 시간의 배열에 있지 않고 해겔은 절대 정신이 자기 자신을 실현해 가는 과정입니다. 이 절대정신이라는 것은 상구보리라고 그랬어요. 상구보리로서 하하 중생을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불교에서 모든 사람들이 성불할 때까지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보살이 있어요. 그건 누구냐면 지장보살이에요. 지장보살이 얘기하는 그러한 형태의 것을 지금 여기에서 드러내고 있다라고 저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해겔은 역사는 절대 정신이 살고 있는 집이라고 표현했다. 그래서 자유의 발전이 곧 역사 발전의 핵심이고, 이때 자유라는 것은 뭐죠? 해탈을 통해서 열반에 이르는 거. 열반에 이르려면 이게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잖아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니까 이러한 완전한 자유를 얻으려는 그 과정이 자유의 발전이 곧 역사 발전의 핵심이다. 나폴레옹을 말을 탄 절대 정신 그랬으니까 나폴레옹이 지금 이게 정복을 주변 국가를 정복을 절대 정신의 실현으로 지금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역사적 영웅은 절대 정신의 구현으로 본다. 그래서 역사는 절대 정신을 인간을 통해 실현하는 과정입니다라고 해서 지금 이 부분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깨달음을 통해서 깨달음 즉 해탈을 통해서 열반에 이르면 이것을 우리가 개인이 바람직한 관계를 통해 공동체에서 뭐를 실현해요? 일체의 상태를 구현하는 건데 그게 발음의 구현이라는 거죠. 이 발음의 구현이 되면 그 세상은 조화로운 세계가 되고 이상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형태를 이끌어 갔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공자, 석가모니, 그 다음에 그 노자, 그 다음 소크라테스, 그 다음 예수,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일종의 우리가 과거의 인을 지금도 그렇든 성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은 이 세상에 발음의 구현과 조화로운 이상사회를 만들려는 작업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핵심 통찰을 보면 절대정신은 초월적 존재가 아니라 현실 그 자체, 상구불의 화화증상 자리타의 실현의 모습이 우리는 절대정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것은 이성을 통해서만 나타나며, 이때 이성이라는 거는 이게 올바른 이치예요. 올바른 이치. 올바른 이치, 즉 절대정신. 절대정신을 통해서 나타나며 현실적인 것이 이성적인 것이고 이성적인 것이 현실적인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거 똑같아요. 성철 스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산은 물이요 물은 산이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이 위에서 중간 단계를 빼고 이 세 번째 단계에 넘어오게 하는 거 있죠. 이게 지금 해결이 표현한 현실적인 것이 이성적인 것이고 이성적인 것이 현실적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것을 좀 더 플라톤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플라톤적으로 얘기하면 이데아를 본 자는 우리는 이상세계를 구현이 가능하다. 따라서 철인정치를 요구했죠. 그게 뭐예요? 현실적인 것이 이성적인 것이고 이 이성적인 것이 현실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이데아를 본 자, 즉 철인이 된 자는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겔의 유명한 말이 이를 보여준다. 이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산은 물이요 물은 산이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중 산은 물이요 물은 산이다에 해당하는 표현이다. 따라서 절대정신은 단순한 철학 개념을 넘어 인간 존재와 역사, 문화, 사회의 궁극적 목적을 설명하는 틀이 된다. 이는 일치 상태에서 바라본 세계를 표현한 것이 곧 절대정신의 표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변증법적 사유는 단순한 논리적 사고를 넘어 존재와 역사, 그 다음에 인간의 정신 발전을 설명하는 철학적 방법론이었습니다. 이때 핵심은 모순과 갈등을 통해 더 높은 진리,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죠. 이거는 마치 궁리하여 경밀 치지를 이루는 과정이라는 것과 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변증법의 기본 구조는 정반합이에요. 테시스, 안티테시스, 신테시스 해갖고 정반합의 개념인데 정에 있어서는 하나의 개념이나 상태가 제시가 되죠. 제시가 되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그 개념에 반한 반대나 모순이 등장을 해요.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한 중생의 사겁이라고 해서 성, 주, 괴, 공 이렇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어떠한 것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성이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잘 나가다가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여기에 모순이나 반대가 이게 나오는데 이게 뭐예요? 부정과 부패가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망하는 작업이 나오죠? 망하면서 이게 새로운 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이게 망하는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성은 완전 소멸이 되니까 우리가 공의 상태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공의 상태로 간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뭐예요? 이상사회가 구현이 됐다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 건데 이게 방법적으로 갔을 때는 공에서 성주계 다시 성주계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의 중생 상업에서 주계가 우리는 반에 해당이 되는 거고 합이 또 다른 성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과 반의 대립을 극복하며 더 높은 차원에서 통합이
됩니다. 라고 하니까 더 높은 차원에서 통합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더 높은 수준이 진리를 구현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할 때 하나의 예로 보면 정은 전제군주제가 드러나서 우리가 그것을 실행하고 있었다가 여기에 대한 반대나 모순이 일어나니 민주주의로 이게 극복이 되죠. 극복이 되면서 여기에서의 또 다른 문제가 생기니 이게 자유의 새로운 형태에서 더 높은 차원의 통합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은 단순한 타협이 아니라 서로 대립하는 요소들이 더 높은 수준의 진리로 통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타협이나 우리가 서로 간에 있어서의 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야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야합이라는 거는 타협도 이게 뭐예요? 여기 더 높은 진리를 향해서 나가는 통합의 구조에 있을 때 타협이라는 게 되는 거고 협의라는 것도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보면은 서로 간의 이익을 탐해서 야합을 하는 거죠. 그 야합을 우리는 타협, 협의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현실 속에서는 활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정신의 발전과 절대 정신. 자, 해결은 인간 정신이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발전한다고 봤어요. 개인의 의식이 사회적 역사적 의식을 통해서 절대 정신으로 드러납니다. 이때의 절대 정신은 예술, 종교, 철학을 통해 표현되는데 그중 철학은 가장 높은 단계로 간주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 철학과 자유의 실현 보면은 해결은 역사를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자유의식이 점진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으로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 깨달음을 향해 나가는 과정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세계사는 인간의 자유를 인식하고 실현해가는 필연적 발전, 자기를 알고 도덕을 실천해 나가는 진리의 흐름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해겔의 변증법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을 넘어서서 사회 변화, 이 사회 변화가 뭐를 이루는 거예요? 이상사회 구현이죠. 정신의 성장이라는 것은 발음을 지키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역사의 흐름을 이해한다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고 발음을 지켜 도덕이 실천되게 하는 그러한 강력한 도구로서 뭐예요? 변증법이라는 게 활용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98번째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